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도입하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이라 그래요, 생소해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복습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확률의 기본 성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정의해줄 때 당연히 근원 사건이 일어난 경우는 모두 같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표본 공간 S가 있었고요. 이 표본 공간 S에 임의의 사건 A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A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A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면은 A의 개수는요. A라는 요 사건 안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개수니까 뭐 마이너스 1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0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냐면은 표본 공간 요 자체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물론 A랑 S랑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요게 성립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식을 ns 얘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ns, ns, ns 이렇게 분모에 갖다 놓으시면요. 여기다 바로 쓸까요? ns 여기다가도 ns 여기다가도 ns.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어차피 분자가 0이니까 0이 될 거고요. 요 ns분의 na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었죠. pa로 쓰시면 되고 ns분의 ns는 어차피 분자 분모 같으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0 이상 1 이하다라고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확률은요, 0하고 1 사이, 물론 양끝 포함해서 0 이상 1 이하의 값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뭐 확률이 50% 이런 거는 숫자 50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0.5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00% 이거는 뭐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다. 이것도 퍼센트가 아니라 100으로 나눠서 그냥 숫자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확률이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0%다. 이건 그냥 확률이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값으로 쓰게 됩니다. 확률이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 경계에서 등호가 들어가는 케이스를 보시면은 PA가 0이다 라는 얘기는요. 그쵸? A의 원소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랑 같죠? 따라서 A가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PA가 1이라는 말은요. 요거는 A랑 S랑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약간 집합 느낌의 계산입니다.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그 확률은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그 확률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도 뭐 A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 던졌을 때 A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했을 때 A 합집합 B의 확률은 요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확률이 1이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은 일어날 리가 없죠. 0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표본 공간 S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고요. 표본 공간 S. 요 표본 공간에 임의의 두 사건 A, B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사건 A랑 B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살짝 이용해 보시면요. 우리가 A 합집합 B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게 저 부분이죠. 저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면은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죠. 자, 근데 더하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은 두 번 더해지죠. A 더할 때도 더해지고 B 더할 때도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빼줬죠. 중복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구해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요. 어차피 지금 NS, S라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는 하나 이상일 거잖아요. 0보다 클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을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여기다가도 NS, 여기다가도 NS. 이런 식으로 좌변과 우변을 둘 다 NS로 나눠줄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고요. 요 각각 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시면은 우리가 요거 수학적 확률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는 PA 합집합 B고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다가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요. 물론 당연히 요 PA 합집합 B 합사건의 확률은요.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구하셔도 무방하죠. 요거는 정이고요. 이거는 정리죠.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 요거. 어차피 집합 그쪽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외우는 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히 A랑 B가 배반 사건인 경우 A, B가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요. 식이 좀 더 간단해져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였죠. 그렇죠? 어떤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이거 용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가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인 경우고요. 그랬을 때는 공집합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 부분 계산했을 때 이 확률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져요, 그냥.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PA 합집합 B. 요 확률은요, 그냥 각각 이거 더하면 끝이에요. 어차피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요. 뺄 필요 없죠. 그래서 각각 더해주시면은 그냥 PA 더하기 PB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데서도 그냥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 해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써주기도 하고 A, B가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죠. 특수한 케이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 뭐 따로 공식을 외운다라는 느낌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간단한 예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서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또는이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A 또는 B니까 이거는 합집합 얘기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요 확률은 A 합집합 B, 요 합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이거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느냐?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하시면 되겠죠.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하시면은 A 합집합 B의 확률은요.
A 확률 더하기 B 확률에다가 지금 A 교집합 B의 확률이 한 번 더 더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죠? A가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전체 주사위 한 개니까 당연히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있는 요 집합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6개 중에 3개네. 6분의 3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 6 두 가지밖에 없죠. 3이랑 6. 그쵸? 전체 6가지 중에 2가지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걸 빼줘야 되냐? 교집합을 빼줘야 돼요. 근데 교집합이라는 거는 A 교집합 B 요거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니까 결국에 6의 배수겠죠? 그럼 6밖에 없네요. 물론 그냥 집합으로 보셔도 둘이 겹치는 거는 6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빼주냐? 6분의 1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2의 배수 셀 때도 한번 세지고 3의 배수 셀 때도 한번 세진 거죠. 6이라는 애가. 그거를 한번 빼준다 생각하시면요. 나오는 결과는 6분의 3 더하기 2에서 2를 빼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다 쓸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냥 중복해서 더해진 거 한번 빼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요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푸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시냐면은 A 합집합 B의 확률이니까 요거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해주시면 되고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였고 A 합집합 B 여기 보시면요. A 합집합 B 해주시면 2, 3, 4, 6이니까 원소가 4개죠. 그러면 6분의 4다. 따라서 이것도 당연히 같은 결과 3분의 2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뭐 덧셈 정리 배웠다고 덧셈 정리로만 풀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편한 거 이거 문제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여사건의 확률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살짝 배우셨던 거예요. 자, 어떤 사건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여사건은 A의 C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 AC의 확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건 A랑 여사건 저거는요. 원래 사건과 그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죠. 그쵸? 이렇게 전체 표본 공간 S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A라면 여기가 A라고 하신다면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요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A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NS 이렇게 보자. NS랑 NA, A 여집합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랑 S랑은 같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덧셈 정리해서 뭘 배웠냐면요. 여기 있는 우변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덧셈 정리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양변을 NS로 나눠줘 볼게요. 여기도 NS 나누고 여기도 NS 나누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양변을 NS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저 좌변은 NS분의 NS니까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NS분의 NA니까 PA가 될 거고 정입니다. 요거는 NS분의 NA의 여집합이니까 PA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빼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요 공집합이죠. 그렇죠? 얘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죠. 그럼 이 부분 그냥 0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요. PA의 여집합
A 여집합의 확률은 그냥 1 빼기 PA로 구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A와 A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니까 이거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PS는 PA 더하기 PA의 여집합. 이거 바로 쓰셔도 괜찮죠? 따라서 PS가 1이니까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일부러 요 과정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여튼 우리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요. 전체 확률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1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은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사건과 여사건은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고 방식이에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은요 1 빼기 P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 4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여기서 3개를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라고 하면은 흰 공이 하나여도 된다는 얘기죠.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흰 공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총 3개를 뽑는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흰 공, 검은 공 있을 때요. 흰 공 0개, 검은 공 3개, 하나, 둘, 둘, 하나, 셋, 0. 요렇게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3개를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 저 적어도 1개가 흰 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자,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서 3가지 경우나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3가지 경우를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풀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요 4가지 경우 중에 3가지 경우 구하는 것보다 그냥 1가지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요 1가지 경우를 빼면 나머지 3가지 빨간색 경우가 되겠다 라는 요 발상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3개에 해당하는 확률이 PA라면은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확률은 P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A를 어떻게 구하냐? 1에서 PA 여집합을 빼서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전체 확률은 어차피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을 거는 요거. 흰 공이 0개, 검은 공이 3개 나올 확률을 찾아줍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흰 공 4개랑 검은 공 3개 다 서로 다른 공으로 보자고 했었죠. 그러면은 전체 7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뽑는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이게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7개 공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때 흰 공 중에서는 안 뽑고요. 검은 공 중에서 3개를 뽑을래요. 그러면은 검은 공 3개 중에 검은 공 3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한 가지 경우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은 3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3개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은요. 어떻게 구하냐? 전체에서 이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경우에서 35분의 1을 빼주면은 35분의 34가 되더라. 그게 바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얘가 된다는 얘기죠. 보통 여사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고요. 물론 그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할지 안 편할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보통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여사건을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건 그냥 힌트예요. 적어도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여사건 쓰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저건 그냥 힌트고 문제에서 오히려 적어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사건 안 쓰고 직접 구하는 게 더 편한 문제들도 있어요. 기출문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 세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 게 35분의 34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나오는 케이스. 요거는 7C 3분의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요. 흰 공 하나 나와야죠. 그럼 흰 공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4C1이고요. 곱하기 흰 공 3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되죠. 검은 공. 검은 공 3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되죠. 그럼 3개의 검은 공 중에 2개 뽑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뽑을게요. 전체 7C3은 똑같은데 흰 공 4개 중에 흰 공 2개 뽑는 거니까 4C2가 될 거고 그리고 검은 공 3개 중에 검은 공 하나 뽑는 거니까 3C1이 되겠죠. 더하기 똑같이 전체는 7C3 가지고요. 흰 공 4개 중에 흰 공 3개 뽑죠. 그쵸? 흰 공 4개 중에 흰 공 3개 뽑는다. 그리고 검은 공 3개 중에서는 검은 공을 안 뽑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직접 계산하시면은 35분의 34가 나올 겁니다. 뭐 실제로 계산해봐도요. 요 분모는 35죠. 분모 지금 다 똑같이 요거 35고요. 분자 보시면은 지금 얘가 4, 3, 12 여기가 18 여기가 4죠. 그럼 12 더하기 18 더하기 4는 34 맞죠? 따라서 35분의 34다. 이렇게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푸셔도 지장은 없지만 이왕이면 좀 빨리 편하게 푸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짝 제가 드모르간의 법칙 언급을 해드렸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집합 지식은 좀 있으셔야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 그냥 복습도 할 겸 살짝 꺼내나 보면은 어떤 두 집합 A 합집합 B가 있고요. 여기 전체 여집합을 하면은 쫙 바뀌었죠. A도 여집합 달고 요거 합집합도 교집합으로 바뀌고 B도 B의 여집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기호가 다 약간 이렇게 전 뒤집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방식대로 기억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렇게 쫙 다 뒤집어졌었죠. 그래서 요게 드모르간의 법칙이고요. 요게 당연히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도 쓰입니다. 자, 어떻게 쓰이냐?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다. 요거를 찾는다 라고 하시면요. 그쵸? 요거 1 빼기 P의 A 합집합 B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 부분 같은 거 맞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심지어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 어떻게 찾지? 근데 안에 보니까 요거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네. 요거 A 합집합 B로 묶어주시면은 요거의 여집합으로 바뀌네. 따라서 요거는 1 빼기 P의 A 합집합 B로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써놔 있으면 너무 편하죠.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밟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당연히 P, A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바꿔서 써주실 수가 있겠죠. 문제에 따라 저걸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해서 여사건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복습할 겸 간단히 알려드렸으니까 또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 설명은 사실 여기서 끝나요. 우리가 다음에 할 게 조건부 확률인데 거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오늘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지난번에 못 풀었던 간단한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지난 시간에 못한 것부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52페이지 1번은 저랑 같이 한 거니까 한번 채워 넣어 보시고
2번 보시면은 원을 5등분한 돌림판을 돌려 돌림판이 멈추었을 때 고정핀이 가리키는 칸에 적힌 점수를 얻는 게임이 있다. 게임을 3번 시행해서 얻은 점수의 곱이 5일 확률이죠. 자, 게임을 3번 한대요. 보시면은 나오는 숫자가 1부터 5의 5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하고요, 세 번째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첫 번째에서도 5가지 수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총 125가지 수가 되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거는 3개를 곱해서 5가 나오래요. 근데 5는 소수잖아요. 그쵸? 3개 곱해서 5가 나오려면은 1, 1, 5 이렇게 나오면 되죠? 1 곱하기 1 곱하기 5. 물론 1, 5, 1도 되고요. 5, 1, 1도 있죠? 자, 그러면은 총 3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지금 125가지고요. 우리가 찾으려는 게 3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확률은 125분의 3이라는 거. 이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보시면은 전체 구할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당하는 확률 구할 때도 순서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세 번째 5 나온 거랑 첫 번째 5 나오고 두세 번째 1 나온 거는 다른 경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미 이 전체를 세실 때 그거를 전부 다 다른 경우로 해서 세신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전체가 125니까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25분의 1이다. 따라서 경우의 수 3이랑 125분의 1을 곱하면은 125분의 3이 되더라.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수영대회에 참가한 8명의 수영선수가 출발한 레인을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했다. 참가한 희수와 진아가 이웃한 레인에서 출발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8명의 수영선수면은 레인이 8개가 있는 거죠? 그쵸?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레인이 있고 희수랑 진아, A랑 B라는 사람이 이웃한 레인에서 출발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 8개 레인 중에서 A랑 B가 올 자리 골라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8C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두 자리 이렇게 골랐다 라고 하면은 A, B 안 쳐도 되고 B, A 안 쳐도 되니까 이 팩토리얼 곱하시면 되죠. 뭐 8 곱하기 7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웃한 레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웃해도 괜찮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웃하게 레인 잡는 방법이 7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A, B가 지금 순서 바꾸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나 2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시면요. 2팩 지워지고요. 요거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약간 경우의 수 하듯이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초록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 다음 학생의 풀이가 옳은지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초록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초록 2개, 파랑 3개.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 자, 보시면은 민영이가 잘못했죠. 이 친구 잘못했죠. 나올 수 있는 구슬의 경우는 초록초록, 초록파랑, 파랑파랑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꺼낸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이 친구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모두 같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푼 친구죠. 그쵸? 이거는 제가 미리 어제 얘기했던 거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 왜 틀렸는지는 그렇게만 설명해드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지 않죠? 저 사람이 문제 푼 거에서는. 그럼 우리가 제대로 풀어줄 거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이었죠. 그럼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요. 다르게 뽑으려면은 초록 하나 뽑고 파랑 하나 뽑으면 되겠죠? 그럼 초록색 2개 중에 하나 뽑고요. 파랑색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답은 5분의 3이다. 3분의 1이 아니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금 52페이지 소단원 확인 문제 다 봤고요.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 뒤쪽에 있는 예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57페이지에 있는 문제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잠깐 멈추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수업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푸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본인이 풀어보세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57페이지 1번부터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PA는 5분의 4고요. 그리고 PB는 5분의 2다. 그리고 PA 교집합 B는 4분의 1이다. 이랬을 때 합사건의 확률. PA 합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이거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 아냐 모르냐죠. 자, 일단 각각을 그냥 한번 써줍시다. PA 더하기 PB 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주면 되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 5분의 4였고요.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2였고 빼기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4분의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약분하고 가시면 되죠. 20분의 얼마야? 16 더하기 8 빼기 5다. 요거 해주시면은 20분의 19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20분의 19가 답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2번, 3번은 해보실 수 있겠죠?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답도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자, 2번 보시면은 민형이네 반 35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였더니 A형, B형, AB형, O형인 학생이 각각 11명, 11명, 3명, 10명이었다. 이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뽑을 때 A형 또는 O형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근데 사람이 A형이면서 동시에 O형일 리가 없죠. 그쵸? 이거는 배반 사건이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A형이거나 또는 O형일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A형일 확률 더하기 O형일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5분의 A형일 확률은 A형이 11명이죠. 그리고 O형일 확률은 O형이 10명이죠. 따라서 35분의 21이 되니까 7로 나눠주면은 확률은 5분의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은 클래식 음악 파일이 4개, 영화 음악 파일이 3개 저장된 음악 플레이어에서 임의로 3개의 파일을 재생시킬 때 적어도 한 번은 영화 음악 파일이 재생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적어도라고 하면은 일단 여사건을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보통 그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클래식 4개, 영화 음악이 3개. 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파일을 재생시킨다. 그리고 같은 파일이 반복 재생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뽑은 거 또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영화 음악 파일이 재생될 확률이니까 적어도 한 번은 영화. 그러면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는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3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영화를 클래식만 뽑힐 수도 있고요. 영화 1번, 영화 2번, 영화 3번 뽑힐 수 있죠. 그랬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영화라는 거는 요 1, 2, 3에 해당하는 건데 3개나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전체에서 이 경우, 즉 클래식만 뽑는 경우 클래식만 뽑는 경우를 빼면은 적어도 한 번은 영화를 뽑는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항상 전체 확률은 1이에요. 여기서
클래식만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총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자, 클래식 4개 중에서 3개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쏘리. 문제에서 지금 같은 파일이 반복 재생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지금 요거는 반복 재생이 아니죠. 뽑은 거 또 뽑는 경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반복 재생 가능한 거니까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뽑을 거, 처음에 하나, 둘, 셋 뽑을 건데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는 7가지 경우가 있죠.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것도 앞에 뭘 뽑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똑같이 7개 뽑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뽑는 것도 또 뽑을 수 있으니까 똑같이 7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모에 오게 되는 거는 7 곱하기 7 곱하기 7, 7의 세제곱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클래식만 뽑는 경우, 요거는요. 클래식 중에서만 뽑는 거니까 첫 번째 뽑는 것도 클래식, 두 번째 뽑는 것도 클래식, 세 번째 뽑는 것도 클래식을 뽑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인 경우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1 빼기 이거 뭐 약분도 안 되죠. 약분도 안 되니까 그냥 계산을 생으로 하셔야 돼요. 49에 7이니까 3, 4, 3이죠. 3, 4, 3분의 4, 4, 16에 64겠죠. 요거 계산하시면요. 3, 4, 3분의 300, 280? 이렇게 되죠. 끝이네. 이거 뭐 더 계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건데 그 여사건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4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280이 아니라 279죠?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279 이렇게 괜히 암산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틀리면은 안 돼요. 자, 4번 보시면요. 4번은 빨간 볼펜이 3개, 파란 볼펜이 N개 들어있는 필통에서 임의로 2개의 볼펜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는 파란 볼펜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7이다. 이것도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사건이 아닐까라고 의심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빨간 볼펜 3개, 파란 볼펜 N개. 여기서 임의로 2개의 볼펜을 동시에 꺼낸다. 그럼 이건 뽑은 거를 또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적어도 1개는 파란 볼펜인데 파란 볼펜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0개, 1개, 2개 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적어도 하나가 파란 볼펜인 확률은 요거죠. 이게 바로 적어도 하나가 파란 볼펜인 경우고 그러면은 이 2가지를 찾기보다 그냥 파란 볼펜이 안 나온 경우를 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전체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뺄 거냐면은 파란 볼펜 안 뽑는 경우, 즉 N 플러스 3개의 볼펜이 있죠. 요거 중에서 2개를 뽑는데요. 빨간 볼펜만 2개를 뽑는 경우를 빼준다. 그게 바로 문제에서는 10분의 7이다 라고 줬죠. 이때 N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보시면요. 요게 3이잖아요. 그쵸? 그럼 1 빼기 뭐분의 3이 10분의 7이겠어요? 당연히 요 아래 들어올 친구는 10이겠죠? 그쵸? 얘가 10이겠죠? 그러면은 n 플러스 3 콤비네이션 2에서 10이 나오는 거는 5c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n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미지수 n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영기와 유찬이를 포함한 8명의 친구가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방문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석의 영화표를 구매하였다.
영화표를 임의로 뽑아 좌석을 결정하기로 할 때 영기와 유찬이가 서로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죠. 지금 자리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리 표현하시면은 J3, J4, K3, K4, K5, L3, L3, L4, L5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웃한 게 아니죠. 그죠? 가로로 이렇게 둘이 앉아야지 이웃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영기와 유찬이가 서로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다음 단계에 따라서 구하라고 하네요. 하란 대로 해보죠. 1단계 보시면은 8명의 친구가 좌석에 앉는 경우를 찾아보자. 그냥 8명이 좌석에 앉는다라고 하시면요. 요거는 좌석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8명이 앉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고 싶진 않은데 나는. 일단 냅둡시다. 그리고 영기와 유찬이가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라고 했죠. 이웃하게 앉으라고 했으니까 두 자리 이웃하게 하시면 되는데 두 자리를 이렇게 이웃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총 5가지의 경우가 있죠. 이웃하게 앉는 거는 총 5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영기랑 유찬이가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팩토리얼까지 이 묶음 내에서의 그 자리 바꾸는 거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6명 알아서 앉겠죠. 그거는 6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영기와 유찬이가 서로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끝났네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전체분에 이웃한 경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앉을 수 있는 건 8팩토리얼 가지인데 여기서 영기랑 유찬이가 이웃해서 앉는 게 요 경우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8팩 계산 안 하길 잘했죠. 어차피 여기서 약분이 될 거니까. 지금 6팩 있으니까요. 요 앞에는 요 분모에는 8 곱하기 7만 남겠죠. 그리고 여기는 5 곱하기 2만 남으니까 결국에는 28분의 5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28분의 5가 답이 되고요. 풀이 과정을 설명해보자. 설명 다 했는데. 네, 설명 다 됐죠? 이렇게 전체 경우분에 우리가 찾으려는 경우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결국에 문제들이 다 약간 경우의 수 문제다라는 느낌이 확 드시죠? 그쵸? 여러분들이 1단원 경우의 수를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 확률 구하는 것도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쭉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걸 찍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나오고 있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열심히 인쇄까지 맡겨서 제 옆자리에 쌓아놓은 부교재가 여러분들 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도 풀어주시고요. 네, 각자 공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 전까지 확률의 기본적인 내용들 다 다뤄봤고 오늘의 교훈은 역시나 경우의 수 열심히 하자.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확률 자체는 내용이 막 크게 어렵고 한 게 거의 없어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확률에서 틀리는 거는 경우의 수 못 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1단원 복습 꼭 반드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